오늘은 구독자분이 비트마인 한번 봐달라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은 기술 기반 채굴 운영 요거하고 거대 암호화폐 지주회사 요게 되고 싶은 회사 같아요. 이 지주회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은행도 하고 반도체도 팔고 옛날에 뭐 차도 팔았죠. 백화점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요런 거를 원하는 회사다. 제품을 보면요, 지금 이 회사가 세계 최대 이더리움 고래입니다. 12월 기준으로 411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어요. 총 유통량의 3.41%입니다. 이게 지금 상장사 중에서는 독보적인 1등이고요. 이더리움에는 스테이킹이라 그래가지고 이자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자가 약 3.12%에서 한 5% 정도. 요거를 지금 한화로 계산해보면 매일 이자가 한 10억씩 들어올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더리움의 최대 노드 운영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유통량의 5%를 모으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중앙은행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직접 채굴하고 이더리움도 직접 채굴하고 합니다. 액침 냉각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뭐냐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에다가 컴퓨터를 통째로 담가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서 막 열이 나잖아요. 그거를 보통 이제 팬이나 이런 걸로 식힌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냥 액체에다가 식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인프라 리스도 하고 호스팅도 하고 합니다. 뭐 장비 판매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다고 해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한 6월쯤에 상장한 것 같죠? 여기 이제 상장 초기 6월에 비트코인 채굴 기반에서 이더리움 중심 자산 지주사로 이제 전환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기 7월에 와서 톰 리라고 하는 월가 애널리스트거든요. 유명합니다, 이 사람. 이분이 이사회 의장으로 이제 합류를 하면서 신뢰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5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추가 매집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한 방에 쐈습니다. 얘가 지금 161불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막 여러 가지 타이틀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지금 이 회사 덕분에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국이 됐다. 그리고 이때 동시에 뭘 발표하냐면 이더리움을 더 사기 위해서 2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조 정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ATM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거 유상증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광기로 계속 올립니다. 정신 차려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요 주식의 시가총액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는지 한 방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때부터는 뭐 톰리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이 뭐 오른다든지 그런 이슈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가지고요, 이제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양이랑 여기 뭐 시가총액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가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 11월에 갑자기 배당을 주겠다고 해요. 배당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안 좋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안 좋은 가운데도 계속 구매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크로 쪽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됐죠. 이건 확실히 좋은 점입니다. 뭐 기관 수요가 이제 유입이 되고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차세대 냉각 기술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가 실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이렇다 할 표준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좀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액침 냉각 기술에 부각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암호화폐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SEC 증권성 판단.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배당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런 거를 가지고 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증권이 되면은 굉장히 빡센 규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증권이 아니에요. 얘는 이자를 주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주기 때문에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논의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SEC가 이제 이거를 규제하겠다고 혹은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순간 그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굴 산업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 우리가 지금 AI에다가 엄청난 지금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중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몰빵을 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위성이 그렇게 있지 않죠. 왜냐하면 탈중앙화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표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애국이랑은 좀 관련이 없죠.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막 규제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지금 이런 걸 또 한다 그러면은 이제 리스크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친암호화폐 정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겠죠. 네, 경쟁력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액침 냉각, 이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는 뭐 예를 들어서 1.5면은 비트마인 액침 냉각을 한 시설은 1.02에서 1.04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완전히 검증된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되기만 하면 좋다. 공랭식 대비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5배 이상의 서버 배치가 가능하다. 공간 효율성이 좋다. 그리고
그리고 팬도 없고 먼지 없고 습기 없고 소음도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수명이 4, 5년이 연장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은 이미 확보한 요 이더리움이죠. 경쟁력이자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가 되었어요. 이제 경영진을 볼 텐데 이분이 그 톰 리입니다. TV에서 몇 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톰 리는 이제 전 JP모건 수석 전략가고요. 이분이 이제 이사회 의장이고요. 이분 한국계입니다.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중심 전략을 이제 설계한 핵심 인물이고요. 월가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펀드 스트레시라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서 만든 리서치 회사거든요. 여기 대표로 TV 여러 군데 나가가지고 굉장히 불리시한 전망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기가 많아졌죠. 저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렇게 시장이 다리다가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사라 했을 때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부러지면 무조건 사라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신뢰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톰리 덕분에 이 자금 유입의 보증수표가 온 거나 다름없어서 이제 호재다. CEO는 치창이고요. 이분 중국계고 그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뱅킹 전문가고요. 이 레이먼드 모우라고 그 CFO가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사임하셨습니다. 요게 또 상당히 안 좋은 악재로 해석이 됐어요. CFO가 보통 어떨 때 사임을 하냐면 뭐 분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막 하기 싫은 일 시키거나 이럴 때 막 사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막 갑자기 사임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게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자, 리스크 보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이더리움 구매를 위한 유상증자 요 ATM이 뭐냐면 우리나라 유상증자는 공모가라는 걸 정합니다. 좀 할인해서 정해요. 그 다음에 요거 살 사람 해가지고 청약을 받죠. 그리고 한날 한시에 요게 시장으로 풀리는 어떤 프로세스예요. ATM은 뭐냐면 애터마켓이라는 뜻인데 그냥 회사가 공시하고 회사가 그냥 찍습니다. 주식을.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용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주 가치가 엄청나게 희석이 되겠죠. 두 번째는 실제 운영 능력이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2025년에 이제 엄청난 영업 적자를 냈는데 이더리움만 가지고 이렇게 돈놀이 하는 데면은 이렇게 영업 적자를 낼 일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거에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요게 지금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떨어지면은 이제 날아가겠죠. 올라가면 천국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밸리데이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자체 스테이킹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직접 막 인프라나 이런 걸 다 구축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게 2026년 1분기에 출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일럿 단계인데 요게 지금 규제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되냐 안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기관 보유 비중 보면 모건 스탠리가 3% 넘게 들고 있어요. 아크도 보이죠? 돈 남은 누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직원 수가 3명입니다. 이게 마지막 공시 거를 아마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아직도 3명이네요. 사실 재무제표는 지금 볼만한 단계의 회사가 뭐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요 빨간색 선이 비트코인입니다. 요 지금 캔들이 이더리움이고요. 지금 최근에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올라야 우리 이더리움 친구도 같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이 가져야 된다. 근데 비트코인이 요즘에 좀 비실비실하죠. 그래서 비트마인 주가도 같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연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